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지원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특강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주제는 간단하게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다시 말하면 진입 판정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통 이제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로 알고 있으며 사실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사실은 너무 자신 없어. 나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해설지를 보통 문제가 막히면 많이 확인하는데 해설지를 봐도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반예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반예라는 게 저것만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문제집 풀다 보면 이제 반예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반예를 내가 외워서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학습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강의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해설지를 보는데 해설지 자체가 너무 엉망이에요. 모든 문제집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기본기부터 해서 문제 풀이까지 한번 접근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이 합답형 문제를 풀게 되면요.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참, true, 그 다음에 거짓, 그러면 false.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뭘 공부해야 될까라고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명제예요. 우리가 고1 과정에서 공부했던 명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고 그러면 그 방법을 그대로 문제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이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맞춤형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론부하고 서술부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표현하게 되면 P 화살표 Q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P이면 Q이다. 그때 우리가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 표현법을 첫 번째 잡아준다면 기본적으로 이 참과 거짓은 어떻게 내가 구분해야 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누구 관점에서 봐야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바로 P의 관점에서 본다. 중요한 것은 P의 입장에서 관찰한다. P의 입장에서 관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1번. 만약에 참입니다 라고 하실 경우는 기본적으로 P가 Q에 포함된다. 살짝 옆에 옮겨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참이야 라고 할 경우는 바로 P가 Q에 포함이 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진리집합, 다시 말하면 P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Q라는 집합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Q의 집합 안에 P가 들어있다. 이게 되는 거죠. 혹은 또는 P하고 Q가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은 뭐냐 하면 P는 Q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P가 이렇게 있는데 Q에 이렇게 오히려 P가 Q를 흡수하는 경우 혹은 P하고 Q의 관계가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P하고 Q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예라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P의 성분 중에서 Q에 들어가지 않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반예라고 하는 거예요. P의 원소들 중에서 Q에 들어가지 않는 이 부분 이게 바로 반예죠. 그래서 이 집합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반예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반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관점이 누구 관점에서 본다고 했어요? P의 입장에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P가 Q에 포함되는가?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가지 절대 Q가 P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Q를 P에다 입력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히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쉽게 해서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자, 이렇게 글을 써드리면 이거 보고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참이지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참이야?
아니 사람은 전부 다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바운드리에는 사람도 있고 개나 고양이, 원숭이, 사자, 호랑이,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그 집합 안에 사람이란 건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꾸로 해서 우리가 모든 동물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초등학생 물어봐도 답 나오잖아. 모든 동물은 사람입니까? 라고 한다면 모든 학생이 다 그럴 거야. 아, 웃기지 마. 이건 당연히 거짓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왜 거짓입니까? 다시 말하면 동물 중에는 사람이 아닌 것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예가 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반예가 뭔데?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아니 동물이 뭐 한두 가지야? 근데 사람이 아닌 동물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나 고양이, 원숭이, 기타 등등등등등 잡는 거죠. 그래요. 이 반예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피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피가 큐에 들어가냐, 피가 큐에 들어가지 않냐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모든 성분이 싹 다 큐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참, 피의 성분 중에서 큐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한 개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 풀 때 반예를 외워서 풀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기억, 니은, 디귿을 풀려면 뭘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돼? 바로 P라는 집합을 정확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P의 정확한 정의가 잡혀야만 이제 Q에 대해서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을 공부했더니 두 번째는 시험 문제 볼 때 저는 왜 못 푸느냐. 유형 정리를 설명해 주면 유형의 맵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앞에 뭐 있습니까? 뭐뭐뭐 합니다. 이때 항상 옳은 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항상 옳은 것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 학생들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문제 풀 때. 이거 보고 그냥 이거 문제 풀잖아요.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여기다가 거꾸로 입력하는 학생들 많죠. 그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P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P.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그럼 첫 번째 질문이 Q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Q2가 되는 거고요. Q3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Q1에 들어가는 게 맞아? Q2에 들어가는 게 맞아? Q3에 들어가는 게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본적으로 아래로 가는 요 과정, 요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이렇게. 이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풀 때 거꾸로 해서 나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Q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 거야.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해 답 구해야지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올바른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Q1은 P에다 입력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Q1을 P에 넣겠다라는 것은 마치 옆에 있는 이 예제처럼 모든 동물은 사람이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해석 과정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사람을 동물에서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반의할 때 개나 고양이, 원숭이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동물이 다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P를 Q에 입력하겠다는 뜻이지 Q를 앞에 P에다 입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넣었더니 되던데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얘 때문인 거예요. P하고 Q하고 어때요? 상등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 P가 Q에 들어갑니까? Yes. 그럼 거꾸로 Q가 P에 들어갑니까? 해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연인 거죠. 만약에 P가 Q에 들어갑니다 하면 참이죠. 하지만 Q가 P에 들어간다?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제가 꼭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접근법 자체가 완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솔루션을 잡아준다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 첫 번째, 반드시 상대방이 P를 뭘 줄 거냐면 설정을 줍니다. P에 대해서는 뭘 준다? 설정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어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플러스 6이라고 할까요? 이게 0이면 x는 1하고 3입니까?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바로 보자마자 이거 입력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하면은 이렇게 설정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이걸 정리하셔야죠. 그러면 정리해 주니까 x-2하고 x-3이 있다. 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x가 2하고 3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이 p라는 값에 대한 요 최적화 정리가 필수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최적화 정리 후 결과를 구한다. 이 되는 거예요. 결과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얘가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비교해야죠. 명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P는 Q1에 들어가는가? 니은 P는 Q2에 들어가는가? 디귿 P는 Q3에 들어가는가? 라고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3은 어때요? 들어가죠? 3은 들어간단 말이야. 하지만 거꾸로 물어본 게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2는 어때요?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이게 되는 겁니다. 거짓. 그러면 이유가 뭔데? 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반예인 거야. 그러니까 반예는 뭐다? x가 2. 반예는요. 아무거나 뭐 집어넣어서 뭐 0도 안 되잖아. 뭐 1도 안 되잖아가 아니에요. P는 만족하지만 Q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P를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만이 뭐 한다? Q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제에서 반예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명제에서 문제 풀 때 해설지에 있는 반예를 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부터 해라? P에 있는 문장을 최적화 정리해줘. 완벽한 결과 떨어졌니? 그러면 그걸 가지고 Q1, Q2, Q3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지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수학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예로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2021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2021년도 수능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더라. 현재 기억년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정을 주는 거예요. A가 4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어. 실수 A에 대해서 Y는 1이 두 곡선 Y는 로그 AX하고 로그 4AX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Y가 마이너스 1이 로그 AX와 로그 4AX와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자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는 순간에 벌써 이건 뭐다? 결정 안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걸 빨리 상황 정리해봐. 그러면 이거 다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은 볼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이거는 객관식이니까 오답률이 어때요?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찍어서 맞추는 일도 있으니까. 하지만 얘가 만약에 주관식이었다 그러면 이 오답률은 최소 20, 30% 이상은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푸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솔루션대로 문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범위가 A가 4분의 1과 1 사이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수가 누가 있어? 하면은 Y는 로그 AX와 Y는 4A, 로그 4A의 X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것은 A가 기본적으로 4분의 1과 1 사이가 되니까 이거 감소함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는 4A가 되니까 4배를 해주면 여기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서 얘는 증가함수구나 라고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하나는 그래프가 뭐한다? 증가하는 그래프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Y는 로그 4A의 X다.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로그
A의 X. 요 그래프는 감소하면서 여기 0, 현재 1,0 반드시 지날 테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Y는 로그 A의 X. 우리 아직 기억니은 이것이 뭔지도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푸시면 됩니다. 위에 걸 정리하는 데만 목표를 두세요.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여기다가 y 콜 1과 만날 거야 라고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y 콜 1과 만나는 점은 각각 a, b라고 했어요. 그럼 얘랑 만나는 여기가 a고 얘가 바로 b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좌표에 이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a하고 b는 명확하게 달라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a하고 b 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y가 1이니까 이 1은 로그 a의 x. 그럼 x는 뭐다? 아, a구나. 또 1은 로그 4a의 x. 아, 그러면 x는 4a구나.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다? a, 1이다. 여기는 4a,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y는 현재 마이너스 1이 지나갈 거야. 아, 마이너스 1 이렇게 쓱 한번 거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y 콜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C라고 해주고 여기를 D라고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라는 좌표도 똑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넣어주면 A에 마이너스를 쓰면 여기 A분의 1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잡아주시고요. D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넣어주면 결국 이거는 4A분의 1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다? 4A분의 1, 4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리가 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구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됐죠? 다만 이제 이 좌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야?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놓고 할 수 있는 거 상대방이 주는 설정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A, B를 1대4로 외분한대요. 아, 여기서 A하고 B가 1대4 외분.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가까워야 되고 B에서는 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비율을 잡아주면 여기가 1대4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율이 몇 대면? 1대4.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좌표가 뭐야?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분점 공식을 알면 그냥 풀어버리시면 돼요. 공식으로. 그럼 난 잘 몰라. 그러면 여기다 간단하게 x, 1이야 라고 잡아도 괜찮겠죠. 그러면 기억번호 문제를 푸는데 현재 여기서 1대4. 그러니까 A에서는 가깝고 B에서는 멀다는 뜻이니까 아무래도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요거 거리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얘가 크고 작으니까 A-X다. 요 거리가 A-X. 그럼 여기는 4A-X. 이 비율이 몇 대면? 1대4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는 4A-4X고 4A-X니까 정리해주면 요거는 얼마다? 3X. 여기는 얼마? 0. 그러니까 X가 얼마 나온다? 0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다? 0,1이 외분점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번, 현재 이 내용을 봤을 때 기억번은 참이야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A, B, C, D가 뭐다? 직사각형이야. 이게 돼 있어요. 아니, 직사각형이란 게 뭐지?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네 각도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이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수직이 만들어져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결국 요거는 1이고, 그러니까 y가 1인 라인이고 여기는 y가 마이너스 1인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수직이려면 x 값이 같아야 돼요. 즉 a랑 뭐랑 4a분의 1이 같아야겠구나. a하고 4a분의 1이 같아야겠구나. 혹은 4a가 a분의 1과 같다. 똑같은 설정이죠. 위아래 바꿔주면 되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 4a 제곱은 1이고 a 제곱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러면 a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나오지만 제한 범위 내에서는 얘는 안 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명확하게 얼마야? 2분의 1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가 a가 2분의 1이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설지에는 이런 과정들이 스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못 풀 수밖에 없어요. 자, 디귿번 마지막을 풀어보면 AB의 길이가 CD의 길이보다 작아. 그러면
A는 2분의 1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이면이니까 여기까지는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걸 한번 정리해 볼까? AB의 길이가 뭐지? AB 4A에서 A를 빼준 요 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3A야. 오케이. 그럼 3A. CD의 길이는 어때? 요 길이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분의 1에서 4A분의 1을 빼면 되겠구나. 통분하면 4A분의 4니까 여기 4A분의 3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요거 4A분의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쪽에 이거 약분해 주시고요. 그러면 A제곱이란 4분의 1. 그러면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A가 2분의 1 사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하지만 문제에서 설정해서 중요한 것은 제한 범위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인데 여기는 또 4분의 1이고 여기는 1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 존재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분의 1보다 크지만 A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뭐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을 찾아본다면 기억니은은 맞지만 디귿은 거짓.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이렇게 소화하는 겁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설정을 최적화 정리를 하느냐. 이 과정이 끝났다라고 하면 기억, 니은, 디귿은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모든 해설제는 앞에 있는 설정을 최적화 정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억번 보자마자 해설지 보면 바로 기억은 모래에서 참, 니은은 모래에서 참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기억, 니은, 디귿을 올바르게 풀 수 있는 모든 수원, 수투, 선택 과목까지 모든 과정에서 푸는 과정은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방법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풀리는 문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알려준 선생님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나오면 박스를 보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설정을 최적화 정리하세요. 그리고 난 후 이게 다 끝났어 라고 하면 그때 기억, 니은, 디귿과 비교하신다면 사실은 기억, 니은, 디귿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익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전국 모의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할 때도 많이 적용될 테니까 이번 명제 확실하게 익히시고 문제 솔루션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풀이법은 무엇인지 완벽하게 배웠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문제를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규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함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개 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